공청회를 통해서 그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모든 주민 의견이 아니죠.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도시공 기본계획도 의회 의견 듣는 거고 도시공 관리계획도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여기서 의회라는 게 어떤 의회인지가 계획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도시공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의사가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니까 의회도 시도의회나 또는 시장군수 의견을 각각 듣는 겁니다. 도시공 기본계획은 그 의회란 특별시장이 수립할 때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광역시의회,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그래서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원칙은 특광시군이 위반하죠. 그러니까 의회는 해당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각각 듣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국토부나 시도의사가 수립하면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을까 안 들을까? 당연히 들어요. 뭐 어느 계획을 수립하든 해당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어딘가에다 도로 결정하면서 인천시장 의견도 안 들어보고 막 맘대로 도로 결정하려나?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 이 제목이 16페이지인가? 16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제목이 지자체 의견이라고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 의견. 제가 설명할 때는 의회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은 지자체 의견이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시장군수 의견도 듣기 때문에 지자체 의견이라고 돼 있는데 제목은 지자체라도 기억할 때는 내용이 의회예요. 의회 의견. 의회 의견을 듣는 건데 시장군수 의견도 같이 들으니까 제목만 지자체 의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의견도 당연히 듣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의회 의견을 들을 때 직접 듣겠어요? 간접적으로 듣겠어? 항상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시도의사한테 서류를 보내면 시도의사가 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듣는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도시공관리계획을 국토부가 위반하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들을까 간접적으로 들을까? 간접적으로. 국토부나 도의사는 특광시군한테 서류를 보내고 특광시군이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듣는 겁니다. 주민 의견도 그렇고 의회 의견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주민 직접 만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주민을 직접 만나서 허가해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도의사도 마찬가지고 서류 열람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열람할까 안 할까? 직접 안 해요. 다 해당적으로 송부해서 열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이해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일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래서 의회 의견도 직접 안 듣고 주민 의견도 직접 안 듣고 또 서류 열람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허가도 안 하고 뒤에 뭐 공고 이런 것도 직접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해 두시고 국토부는 간접적으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나 시장군수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 의견을 일정 기간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30일이 어려울 게 없어요. 요 세 가지 기에서 나온 날짜가 여기 14일이 있죠. 여기도 14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일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일이 있는데 날짜를 한 번에 모아서 14일, 30일, 60일이 있고 그 중에 14일과 60일은 주민 의견을 들을 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주민 의견을 들을 때만 14일과 60일이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며칠? 다 30일. 밑에 나오는 날짜는 전부 다 한 번에 30일입니다. 따라서 도시공 기본계획도 의회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그게 좀 다른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 의회 의견 들으려면 의회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알리나? 행정기관 내부니까 어떻게 알려? 그렇죠. 그 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송부를 해주는 겁니다. 송부하면서 의견을 언제까지 달라라고 기간을 명시를 해요. 그럼 명시된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왜 차이가 있냐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은 둘 다
장기 계획이라 그랬죠. 뭐 자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10년에 한 번 만들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30일로 못 박아라도 문제가 없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계획이 있다 그랬죠. 용도적 지정하는 계획, 용도 지구 지정하는 계획, 기반인설을 결정하는 계획, 뭐 기반인설이 도로 결정하는 계획, 공원 결정하는 계획, 상수도 결정하는 계획, 수도 없는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뭐 거의 매일 이 계획을 수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많은 계획들을 만들면서 일률적으로 30일 안에 의견을 내라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안하는 계획 중에는 의회가 1년을 두고 고민할 사항도 있는 거고 뭐 일주일이면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날짜를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계획안을 송부할 때 기간을 명시하게 되고 명시된 기한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의회견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용도와 시설에 대해서 의회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관리 6개가 있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그 다음에 용도구역, 개도수시 지정변경,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었죠. 이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의회견을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의회견을 들어야 되는데 다 듣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뭐 광역시설이라든지 또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의회견을 들어요. 뭐 시설이라도 중요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의회견을 들어요. 적어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의회견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다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의회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뭘 듣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견을 청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아주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의회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회는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의원은 출신들이 다양하잖아요. 행정하다 오신 분, 정치하다 오신 분, 또 사업하다 오신 분, 농사 짓다 오신 분도 있고요. 인천이다 보니까 고기 잡다 오신 분도 있어. 엄청 이런데 그냥 평생 고기만 잡다가 이제 뭐 동창에서 얼굴 자주 보여서 동창에서 밀어주니까 의원이 되셔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아는 게 없어. 근데 또 배속된 데는 뭐 건설교통 이런 데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던 거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상임위 활동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밥 먹고 집에 가시고 뭐 이런 분들 많다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 내라 그러면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의회견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용도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견을 듣고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견을 들을 사항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의회견을 들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면서 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 듣고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견을 들었어요. 근데 계획을 승인하거나 결정하면서 또 절차가 있겠죠. 근데 앞에 수립하면서 절차를 보면 조사를 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들었고 그 주민의 대표인 의회견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그 동네 사람들 의견 들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계획이 수많은 분야에 관련된다 그랬죠. 도로 하나 결정되면 교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업에 관련되고 경제 관련되고 국방에도 관련되고 여러 분야에 관련이 됩니다. 관련되는 기관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전문가가 아직 의견 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하면서 거치는 절차는 협의, 심의 거치는 거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간은 며칠 안에? 30일. 나머지 다 30일이라고 했죠. 30일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는 지난주에 정리했듯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절차라고 했죠. 심의 거친 데에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승인을 하는 거죠. 도의사나 국토부가 승인을 하는데 예외로 도의사나 국토부가 직접 수립했을 때는 승인 받을 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이제 승인 안 받고 직접 확정해서 확정된 건 알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알리는 게
관계행정기관 협의 거쳤으니까 그 기관에다가 확정되고 나면 알려줘야 되죠. 그다음에 승인 신청한 시장군수, 시도의사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 냈으니까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행정기관에게는 어떻게 알려? 서류를 송부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한테 알릴 때는 공고라는 거, 고시가 아니라 공고. 왜냐면 됐다 하더라도 광역도시기금 방향만 정했으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라는 거고, 그다음에 서류를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열람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공고를 누가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도의사나 국토부가 승인을 한 다음에 이미 서류를 시장군수와 시도의사한테 송부해 버렸죠. 공고를 누가 해야 돼?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가 이를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국토부나 도의사가 공고를 직접 안 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래.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은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가 수립을 합니다.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수립해서 이를 공고를 해야 돼. 이때 국토부나 도의사가 수립해서 공고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직접 안 하고 특광시군한테 송부해서 특광시군이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도의사는 직접 공고 안 한다. 한마디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서류 열람을 시켜야 되는데 열람은 며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을 시키는 겁니다. 저 절차 이대로 기본계획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승인할 때도 똑같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의견을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심의는 마지막 절차니까 심의 거친 데는 항상 확정이 되고, 여기는 승인이죠. 도의사는 승인을 해도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안 받죠. 승인하거나 직접 확정한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에게는 어떻게 하려? 서류를 송부를 하는 것이고, 주민한테는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는 거죠. 이때 공고를 도의사가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송부받은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는 송부할 데가 없으니까 직접 공고를 하게 되고, 열람은 며칠? 계속 30일 열람을 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의는 마지막 절차니까 심의 거친 데에는 확정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을 하는 거고, 결정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앞에는 공고를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고가 아니라 뭐? 고시라는 건데, 여기도 차이가 있어요.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고를 승인한 도의사나 국토부가 공고하는 게 아니라 서류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의사, 이 사람들이 공고를 했죠. 근데 고시는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결정했으면 고시라는 거고, 도의사도 결정했을 땐 고시랍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도의사가 공고는 안 하고 고시는 한다. 이렇게 구별해 두세요. 그래서 결정하고 고시한 다음에 서류를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열람이라고 하죠. 근데 열람은 직접 한다 안 한다? 국토부나 도의사는 주민 직접 만나는 거 안 한다 그랬죠. 서류 열람을 시키는데 직접 안 하니까 서류를 송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서류를 송부하면 특광시군이 일반에 열람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이건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는 30일 열람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고, 뭐 도로가 결정됐고 용도지역이 지정됐는데 날짜를 정해서 일정 기간만 보여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땅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호텔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이 뭔지 알고 싶어서 서류 열람하겠다 그랬더니 안 보여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열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 심의가 세 군데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심의가 국토부가 승인할 때는
중앙이겠어? 지방이겠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도의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니까 국토부가 뭐 결정하거나 뭐 심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항상 중앙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기관도 중앙행정기관, 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행정기관도 그냥 중앙 빠지고 관계행정기관, 그 다음에 심의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할 때가 있는데 보통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할 거를 건축위원회가 같이 모인 이유가 뭐겠어? 심의사항 중에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으니까 건축위원회가 나섰겠죠? 근데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 6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는 계획이 뭘까? 지구단위 계획이 상세한 계획이고 상세한 내용 중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형태, 색채, 구조 이런 게 막 포함된다 그랬죠?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전문가니까 건축위원회가 같이 가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공동심의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자꾸 예외로 나와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에 딴 건 없어도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의회견 들을 필요도 없고 지구단위 결정할 때는 심의도 그냥 심의가 아니라 공동심의고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뒤에 지구단위 계획 지용도면 작성했을 때는 승인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속 예외로 나오니까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 수립되는 절차를 쭉 봤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계획 수립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절차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둘 다 장기적인 계획, 10년에 한 번 수립하면서 조사도 안 하고 주민의견도 안 듣고 의회견도 안 듣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반면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수도 없는 계획을 이반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 계획 중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그 수립할 수 있는 예배들이 있는 겁니다. 생략되는 절차는 기초조사부터 주민의견, 의회의견,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여기 있는 절차가 다 생략될 수가 있는데 절차를 생략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난주에 틀을 한 번에 쏙 정리했었죠.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는 게 원칙. 다만 경미할 때는 예외가 된다 그랬죠. 여기도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원래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경미하니까 기초조사 생략을 하고 경미하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생략하고 의회견도 생략하고 협의, 심의 이거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경미한 걸 이유로는 다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생략할 수가 있는데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데 주민의견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기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밀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생략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주민의견 들으려면 신문에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도 공고해놓고 국방상 기밀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밀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밀을 이유로 관계기관 협의,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이런 거 생략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기밀을 이유로 기초조사 생략이 안 돼요. 의회견도 기밀을 이유로 생략한다 이건 따로 규정이 없고 근데 요 중에 기초조사 기밀을 이유로 기초조사만큼은 생략이 안 되더라. 요거를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씨가 만나면 돼안돼? 동성동본이라 안 돼요. 같은 기씨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밀을 이유로 기초조사 생략은 안 된다. 나머지는 기밀을 이유로 또는 경미한 걸 이유로 다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3번에 싹 정리를 해두시고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여기에다가 계획을 입안한다고 했는데, 입안의 의미,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뭔가 좀 막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거의 한 30페이지 걸쳐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거로 확 줄여놓은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한 바닥만 딱 머릿속에 어떻게 넣자,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세요. 요거만 딱 넣어놓으면 다 풀려. 이게 정확하게 생각 안 나니까 막 그냥 헷갈리는 거죠.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다 풀려.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열심히 하세요. 계획을 입안하는데 한자를 쓰면 설립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비슷한 말이 기한한다,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세울 기자고 설립자니까 안을 만들어 세운다, 똑같은 의미예요. 회사에서 뭐 기한하라 그러죠. 계획 좀 기한해라, 서류 좀 기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의미나 입안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입안을 하든 기한을 하든 일정한 서류를 작성하는 게 곧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작성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 이걸 작성하게 돼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의 도는 계획 도를 말하고, 서는 계획 조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계획조서, 계획설명서, 이걸 만드는 건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다 보면 하나같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도로라는 시설을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몇 차선으로 하느냐, 그림을 그려야 되죠.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가 상업지역이다, 그 경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걸 정하든 정비사업에 관한 걸 정하든 다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서 계획의 내용을 그림에다 담았으니까 이게 뭐야? 계획도가 되는 거예요. 계획도. 계획도만 가지고는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다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도면에다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법을 공부하시면 지적도가 있고, 물론 임야도도 있겠지. 지적도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될 서류가 뭐야? 토지, 대장이 있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야도가 있으면 임야 대장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지적도에는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 지적도에다가 지목을 써 안 써? 지목. 지목이야 뭐 한 글자 쓰면 되니까. 전, 답, 과소는 과, 목적명제는 목, 임야는 임. 한 글자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목을 써요. 그래서 그 지목은 도면에 들어가죠. 대장에는 써 안 써? 대장에도 써야지. 한 글자만 써놨으니까 과가 뭔지 나중에 정확하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도면에는 과자만 쓰고 대장에다는 과수원 용지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도면에도 쓰고 대장에도 쓰니까 목도장 아니야. 목도장. 지목은 도면과 대장의 목도장. 공시법에서 나중에 이렇게 배우실 거야. 면적은 어디다 쓰나? 여기 도면에다 못 써요. 대장에만 써. 그래서 면장이지. 이장이 아니고 면장. 면적을 여기다 쓰니까 자리가 없어, 면적은. 그러니까 도면에다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다 못 쓰는 거는 다 대장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가 있고 토지 대장이 있듯이 똑같아요. 계획도, 도면이 있으면. 이걸 자세히 적은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뭐야? 계획 조서가 있어, 조서. 조서 어디서 꾸며? 경찰서 가면 조서 꾸미잖아. 그거나 이거나 뭐 같은 의미예요. 뭐 경찰서에서만 조서 꾸미는 게 아니라 계획 내용을 자세히 적은 거, 그걸 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서라는 게 경찰서에서 꾸미는 건 피의자 앉혀놓고선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 적잖아요. 그래서 부른 얘기를,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다, 그 타이핑해가지고 그대로 적어놓고 수백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써서 그걸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하잖아. 이게 이제
조서듯이 여기도 계획령 요거를 자세히 담은 거, 도로 총 연장이 얼마고 이 안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필수소가 얼마나 되고 뭐 소유 현황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자세히 적어둘 거네요. 자세히 적은 서류를 계획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도와 계획조서는 일반인이 읽어봐야 뭔 얘기인지 잘 몰라. 써 있는 게 뭐 면적이 얼마고 총 연장이 얼마고 이런 것만 쭉 나열돼 있으니까 무슨 계획을 왜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조하는 설명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드는 걸 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계획도는 도면이고 도면이라서 축척을 갖게 되는데 축척이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둘 중에 하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 축척이 통일이 돼야지 이거를 지역마다 그 축척을 다 달리 써가지고 어디는 500분의 1, 어디는 1000분의 1, 어디는 1200분의 1, 3000분의 1만 5000분의 1 다양하게 쓰면 도면을 보고 이 도로가 몇 차선인지 도로 총 연장이 몇 킬로나 되는지 도면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통일시켜 놓으면 어디나 다 똑같은 쪽을 쓰게 되면 도면만 딱 봐도 이거 몇 차선 도로다. 이게 대충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도면 축척을 통일시킨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1000분의 1 아니면 5000분의 1. 이 축척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서류를 만드는 거를 이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서류할 때 작성할 때 기준을 누가 정해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 기준 국토부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반 관련해서 차등 위반에 관한 규정을 또 두고 있는데 지역을 차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역의 여건이 다르면 계획도 서로 다른 수준으로 위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은 인구 밀도도 다르고 결정이 될 시설 종류나 이런 거 다 다른데 똑같은 내용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도시지역은 계획을 좀 상세하게 위반할 필요가 있죠. 토지정도 복잡하고 뭐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을 상세하게 위반할 필요가 있어. 시골 동네에다가 계획을 상세하게 위반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 개발 안 된 지역에 결정한 거라고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요걸 상세히 위반하면 도면 수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도면을 여러 장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그냥 여러 장에 그리다 보니까 도면이 1번 도면, 2번 도면, 3번 도면 막 이런 도면 수가 늘어나겠죠. 1번 도면 핀 페이지 아무것도 없어. 계획 내용에 표시될 게 하나도 없어요. 2번 도면을 봤더니 뭔 선이 이렇게 거 있는데 이게 뭔 선인지 알 수가 없어. 3번 도면에 선이 두 개 있으니까 도로 같긴 한데 어느 쪽으로 연결된지 도면 봐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세하게 위반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이거를 도면을 그 1000분의 1로 안 그리고 5000분의 1로 그냥 대충 그려놔. 그러면 도면 수가 확 줄어요. 몇 배나 줄어? 그 축척이 5배 차이면 면적은 25배 차이가 돼. 25분의 1 줄어. 그래서 딱 25분의 1로 25장 그려놨잖아. 이렇게 맞춰가지고 25장으로 그랬던 거를 한 장으로 모아서 그려요. 그러면 아까 뭐 도면에 빈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한 장에 딱 그려버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게 지형 도면을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니까 등고선 같은 게 또 여기 표시가 돼요. 이거 보면 산골짜기로 도로가 이렇게 결정됐구나. 한눈에 딱 보고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자세히 그려버리면 오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리고 도시적에서야 이게 그 경계선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데 시골 동네는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수십 년을 살아도 땅 주인도 모르고 그 건물 짓고 사는 사람도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아요. 나중에 확인할 일도 별로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도시적에서는 10cm만 담장을 옆으로 남의 땅을 밀고 들어가도 막 난리가 나요. 그 10cm만 밀고 들어가면 막 뭐 몇 평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뭐 억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강남 같으면 한 평에 막 몇억 하는데 10cm만 살짝 밀고 들어가면 난리 나죠. 그 시골에서는 남의 땅 경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몰라요, 서로. 땅 주인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서로 몰라요. 그 다른 학원 강의 나가는데 그 학원 옆에 공사를 막 하고 있던데 그래서 땅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었고 옆에 빈 땅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살짝 안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갔나 봐, 건물이. 그래서 그동안 여기서 뭐 이렇게 음식점을 굉장히 오랜 기간 영업했는데 갑자기 접어버리던데. 왜냐면 여기 이제 이 땅 새로 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으로 한 10cm 정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물으라고. 건물 어떻게 부르지? 밀어버리나?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 다 철거할 수는 없고 여기를 10cm 정도를 철거한 다음에 이거를 밀어내고 다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벽을 뜯어내니까 여기서 영업을 못 하잖아요. 영업을 못 하니까 그냥 그 하도 뭐라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접어버린다고 해서 가게를 접어버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 크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한 10cm 살짝 넘어갔는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측량 안 하고 이상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시골 동네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오히려 차등 위반을 해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위반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계획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 주민들이 위반은 누가 해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고 국토부나 해수부, 도의사가 위반하는 거지. 주민은 위반을 못하죠. 주민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요거 하나 있죠. 위반 절차 중에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있으니까 신문에 공고가 뜨면 그때 가서 서류를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요건 소극적인 거죠. 특광시군이 위반을 안 해버리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죠. 그래서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계획 위반을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 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안은 아무나 제안하면 안 되고 해당 지역 주민이 제안을 해야 되죠. 인천시에 관한 계획을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서울 시민이 와서 제안하진 않겠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제안할 수가 있다. 맞아 틀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제안이 가능하다. 거기서 주민 만자가 나왔는데 만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어디나. 왜냐면 주민만 제한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니까 주민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할 때는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그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습니다. 도심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하는데 우리 동네 도로 깔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면 무슨 도로가 어디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서, 계획도도 만들고 계획조서도 첨부를 하고 설명서를 포함하면 제안 내용이 좀 더 구체화가 되죠. 그래서 판단도 편하고 계획 위반에 반영할 때도 편하게 되니까 첨부해서 제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제안하면 막 아무 제안이나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좀 갖추게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제안하기 어렵죠. 그래서 첨부해서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아무거나 막 제안하면 안 되는데 예컨대 용도 지역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건 제한이 안 돼요. 이런 걸 막 제안하겠다가는 쓸데없는 제한이 막 엄청나게 이루어져. 용도적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땅만 갖고 있으면 한 번쯤 가서 다 제한해 볼 만하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녹지인데 가서 제안을 해. 상업적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제안할 때 도서 만들고 설명서 좀 만들면 되잖아요. 뭐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고 받아만 주면 녹지가 상업으로 바뀌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가 나갔나? 예? 충전하는 게 또 있어요?
측량이 아닌데 이거? 미리 시작.